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오늘의 단타 정답 7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단타 VIP 종목 선정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창을 띄워놨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요점을 좀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은 상한가 간 종목들을 보면은 대장주가 일단 웅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웅진. 그 다음에 웅진 관련된 게 애니 능률, 뭐 덕성우.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윤석열 관련주가 되겠죠. 네, 윤석열 대권 행보 본격화에 강세고, 요게 이제 뉴스에서 이제 어저께 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부각이 된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여러 관련된 종목에서 여기 보면 관련된 종목이 여러 개가 있죠. 위즈커프도 있고 덕성도 있고 뭐 엔예 능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 조회를 눌렀을 때 등락률이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세게 올라가는 종목을 대장주를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의 VIP 종목 선정에서 이제 웅진이 되겠습니다. 웅진.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매매를 할 때는 이제 HTS 상의 어떤 뉴스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윤석열 대권 이런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웅진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이제 타점을 시작해서 쭉 올라갈 때 최소 한 요런 부분에서, 늦어도 한 여기까지 요 부분에서 매수가 좀 됐어야 된다. 그리고 쭉 가서 여기가 음봉이 시작되는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이제 매도를 해서 매수, 여기가 이제 매도.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해서 요 종목을 하나 이렇게 딱 잡았으면은 깔끔하게 심플하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웅진을 하나 꼽았고요.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는 요 웅진만 하나 딱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거 우선주나 요런 거는 저희가 좀 제외를 시켜야겠죠. 요런 주를 건들기는 좀 위험하고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소액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패스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옵티시스 한번 특징을 볼까요? 페이스북 5년 내 메타버스 기업 전환, 메타버스 관련된 집중 투자 뉴스가 오전에 떴어요. 보니까 시간사. 자, 그러면은 오늘의 저희가 이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저는 좀 스캘핑이나 그런 어떤 기술적인 그런 거를 보고 하시는 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스를 굉장히 좀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조건 상한가를 갈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중에 하나고, 상한가를 똑같이 여러 개가 가더라도 어떤 이렇게 좋은 뉴스가, 상한가 갈 만한 뉴스가 있는 거를 좀 추천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뉴스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호재가 떴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저희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 섹터는 알고 있어요.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게 옵티시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 디젠스도 메타버스인가요? 요거는 이재명 관련이고, 자, NPC 요것도 메타버스죠. 이것도 메타버스고. 자, 여기서 이제 메타버스가 이렇게 몇 개 쭉 보일 텐데, 찾다 보면은 보일 거예요. 그럼 보이는 것 중에서 저희는 항상 강하게 움직이는, 가장 위에 있는 거, 초반에 강하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오늘의 VIP 대장주는 정답은 이제 옵티시스가 되겠습니다. 요거나 또는 정답 1번은 웅진, 2번은 옵티시스, 또는 NPC도 굉장히 좋았죠. 요거 NPC 굉장히 좋았죠. 요거 요 종목 NPC 올라갈 때
옵티시스가 이제 호재가 유스가 일찍 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잡았다면 좀 좋았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매수 타점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유스가 뜬 시간이 다시 한번 볼게요. 쓴 시간이 9시 20분입니다. 20분이면 한 요 근처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매수 타점은 한 여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게 조금 이제 어렵게 움직였죠. 바로 한 번에 날아갔으면 좀 크게 수익을 내는 건데, 여기 부분에서 바로 한 번에 못 날아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면 해야 되냐면, 갔다가 쭉 올라갔는데 내려오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 근처잖아요. 돌파할 때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 정도는 한번 버텨보는 거죠. 왜냐면 유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좀 버텨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등 떨어질 자리에서 안 떨어지고 이렇게 이평선을 타고 여기를 돌파했을 때는 이거는 좀 위로 가나 보다. 그래서 최소 이쯤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매도세가 출현할 때. 그래서 매수를 한 이쯤 했다 그러면 매도를 이쯤, 아니면 최소 여기서 윗골이 달릴 때, 아니면 여기서 손절을 했다라고 해도 다시 올라갈 때 여기나 아니면 여기 돌파할 때 여기가 2차 매수가 되겠죠. 여기가 여기에서 한번 다시 들어가거나 여기에서 한번 들어가, 여기 보면 양봉이 나오죠. 왜냐면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니까. 어쨌든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그래서 최소 1%에서 2%라도 먹게, 만약에 좀 잘했으면 좀 크게 더 먹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종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 MPC를 만약에 잡았다 하면 이것도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쭉쭉쭉 올라가죠. 이것도 이게 좀 작게 보이니까, 작게 보이니까 차트가 좀, 차트를 좀 크게 띄워 보겠습니다. 작게 보이니까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크게 띄워놓고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MPC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여기 돌파하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매수를 해서 여기서는 한번 버텨볼 만하죠. 왜냐면 크게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윗꼬리가 달리는 이 부분, 요쯤에 매도를 하면은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가 매도. 만약에 3분봉으로 본다고 하면 똑같이 비슷합니다. 여기서 매수, 쭉쭉 가서 여기 부분이 이제 요 부분도 이제 양봉으로 끝났네요. 제가 볼 때는 한 요쯤에서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요렇게 좀 크게 보니까 조금 좋죠. 여기가 지금 한 20%인데 여기가 한 26%거든요. 5, 6%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왔죠. 그다음 옵티시스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서, 저희가 아까 여기를 얘기했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어야 된다. 여기가. 그리고 최소한 이쯤에서 이제 매도를 하던가, 여기가 매수, 여기가 매도, 아니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한번 버틸 수가 있죠.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버텼으면은 내려갈 자리에서 안 내려가고 반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한번 윗골이 달릴 때 여기에서 들어가서 요쯤에 여기서 팔거나 여기서 팔거나 그러면 좀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이렇게 두 개, 요 세 종목이 되겠고, 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세종메디칼은 워낙 점상으로 갔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디젠스 종목도 이것도 굉장히 강력하네요. 자, 일단 디젠스 이재명 관련주로 부각돼서 갔다는데, 어차피 저희가 그 HTS 상에 뉴스가 떠서 가는 경우가 있고 뜨기 전에 가는 경우도, 안 떠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장 초반에 10시에 급등하는 종목을 조회수에서 상위 랭킹에 빠르게 올라가는 거를 주목을 해야 돼서 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돌파를 했죠. 최소 이 부분에 만약에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포착이 됐다고 하면 들어가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3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그쵸? 여기 윗꼬리가 굳이 달린다 그러면 여기 돌파
쫓아 들어가서 여기에서 매도를 하거나 여기를 한번 버텼으면 뭐 분할을 하든 여기까지 크게 가는 건데, 최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저희가 여기에 들어갔으면 이쯤에 매도를 해도 또 수익을 잘 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젠스 종목도 일단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3번은 디젠스인데, 요런 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보통 매매를 하냐면, 시작을 하면 이제 조회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웅진이나 옵티시스나 MPC나 디젠스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위 랭킹이 올라오면서 볼 때 굉장히 매수세가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요렇게 요런 종목들 중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떤 종목이 또 하나 더 넣고, 이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 더 넣을까요? 위즈커프도 윤석열 관련주였죠. 그럼 만약에 위즈커프를 했다. 자, 이것도 강력하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하나를 잡는 겁니다. 여기서 둘 중에 하나, 5개 중에 이렇게 차트에서 멀티 차트로 쭉 한 4개, 5개 띄워놓고 이 중에서 하나를 찾는 거죠. 이제 찍어서 거기서 웬만하면 순위에서 가장 강력한 거를 좀 찍는 게 좀 나은 것 같고, 찍었을 때 내가 만약에 뭐 위즈커프를 찍었다. 위즈커프가 올라갈 때 여기서 강력하게 보이길래 초반에 일단 베팅을 해야 돼요. 일단은 이게 어떤 뉴스가 나올지, 어떤 게 강력하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이제 파악하기 전에 일단은 한번 베팅 준비를 해서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은 초반에 강력하게 보이는 거, 그리고 나서 뉴스가 뜨든 뭐든 빨리 파악을 하고 어떤 게 주가 되는지, 여러 전략이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전략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얘가 왜 가나. 근데 여기서 이쯤에 들어갔으면 일단 여기까지는 손절 전까지 왔으니까 버텨봤겠죠.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돌파하면 이쯤에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쯤에 이제 쭉 한번 쫓아 들어갔다가 이쯤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돌파하는 걸 여기서 버텼다고 가정하면은 이쯤에 매도를 하면은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보니까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윤석열 관련주가 이제 웅진이 먼저 움직이고 뭐 이렇게 메타버스 움직이고 뭐 이런 중에 어떤 거든 하나 들어가서 성공을 해서 1%에서 뭐 3% 수익을 나면은 이제 성공을 하는 거죠. 근데 운이 좋아서 저희가 한 번에 가는 웅진을 잡았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뭐 이쯤에 들어가는데 뭐 이쯤에 가서 매도를 했다. 3분봉인 상이니까 크게 뭐 이 정도에서도 가능하죠. 워낙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가 늦어도 저희가 한 10%에 들어갔다고 쳐도 여기가 24%거든요. 그럼 여기가 10%에 들어갔다고 쳐도 여기가 24%입니다. 그럼 거의 15% 갭이 생기거든요. 여기가 10%, 여기가 10%네요. 10%. 여기가 24%. 그러니까 거의 뭐 좀 빨리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초반에 조회에서 강력하게 움직이는 거 들어갔다고 하면은 최소 5% 이상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 운이 좋으면. 그러니까 이런 날도 있고 뭐 1%에서 3% 내는 날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추천을 드려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종목들이 많이 좀 좋은 게 있는데, 비덴트도 제가 검색을 미리 해놨었는데 이렇게 뉴스가 떴었죠. 역시 세 번째 호재는 이제 비트코인 결제 호재가 떴죠, 뉴스가. 그럼 세 가지 섹터가 떴는데, 여기서 나는 요런 거 말고 비덴트를 들어갔다. 그리고 뉴스도 10시 18분에 떴어요. 10시 18분 이쯤이거든요. 그럼 거의 한 이쯤이에요. 돌파할 때 충분히 뉴스를 보고도 들어갈 수 있는, 침착하게 초반에 베팅을 못했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 뉴스가 좋잖아요. 최소 뭐 여기서 매도를 했다라고 해도 윗꼬리가 달릴 때, 여기가 지금 몇 프로냐면 7%에서 여기 부분이 10%고 11%,
그럼 최소 3, 4%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 3에서 4%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웅진 같은 경우는 거의 진짜 운이 좋으면 한 10%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왔었고, 네. 옵티시스도 여기서 들어가서 쭉 버티고 버텼으면 최소 제가 볼 때 한 3% 이상 수익이 좀 날 수 있지 않을까. 1%에서 3%. 그리고 여기를 돌파할 때 들어가겠다. 나 같으면은 기다렸다 돌파할 때 들어가겠다. 아니면 여기서 매도를 하겠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죠. 자, 마찬가지고, 예, 디젠스가 나는 너무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에서 초반에 디젠스를 들어갔다. 이거는 더 크게 수익이 내겠죠. 예.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이거는 거의 뭐 10% 이상. 실제 가능한 내용들이에요. 뭐 결과만 봐서 그렇게 하지만 저도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한 적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보면. 예. 자, 노란 풍선을 나는 뭐 좀 지켜보다가 나는 돌파하는 구간만 하겠다. 그러면 이게 떨어져서 쭉 내려가다가 여기를 돌파하는, 시초가 여기 시작한 이 부분을 돌파하는 부분에 매수를 했다고 해도, 나중에 뭐 VI 걸릴 때쯤에 팔았다고 해도 이게 수익이 거의 뭐 0%에서 샀다고 해도 거의 7%가 되는, 예. 나는 그러면은 정확하게 돌파하는 거 기다렸다가 돌파하는 요 부분에서만 하겠다 라고 했으면, 일단 우선 요게 7%니까 조금 뭐 한 5%라고 할게요. 뭐 5에서 7% 정도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가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종목 선정이나 그 매수 타점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거나 돌파하거나 어떤 그런 기준에서 이 7가지 중에서 다 매매를 먹을 수는 없겠지만, 이 중에서 이제 하나나 두 종목은 갖고 가서 수익을 나면 거기서 딱 종료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 제가 최근에 좀 심플화 하자고 했죠. 왜냐면 단타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영상 중에 최고 수익을 60%까지 낸 적이 있어요. 이제 하루 종일 마감 때까지 매매를 해서. 근데 너무 힘들어. 진짜. 전업 투자자면 모르겠는데, 직장인들은 이제 하루 이제 쉬어줘야 될 때 쉬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붙잡고 있는 것도 힘들고, 그럼 또 끝나고 또 자야 되거든요. 눈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럼 하루가 다 가거든요. 그래서 전업 투자자라면 끝까지 보면 뭐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니까 좀 끝나고 잠을 자도 되니까 추천을 드리는데,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 좀 직장인이거나 시간에 쫓기는 경우에는 하루 종일 단타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계속 보고 집중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다 모니터가 좋지 않으면 눈이 너무 피곤하고 전자파도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저도 모니터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좀 보면 많이 피로해요. 한 시간만 봐도 되게 좀 피곤하고 집중력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추천은 이제 09시에서 11시 정도까지만 추천을 합니다. 아니면 계속 보다가 하루에 뭐 하나에서 뭐 4종목 정도. 예. 전업 투자자 같은 경우는 보다가, 아니면 나는 뭐 끈질기게 난 돌파하는 것만 하겠다. 어떤 본인만의 좀 특색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뭐 돌파를 했는데 못 가면 나온다든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렇게 좀 그 주도주나 초반에 강력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을 주목을 해서 좀 이 VIP 종목 선정을 본인이 한두 개 정도는 매매를 잡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좀 눈을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중에 뭐 여러 종목도 지금 뭐 5분봉으로 보면 여러 가지 종목들 좋은 게 많아요, 보면.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삼성 스펙주가 이제 엄청나게 갔어요. 제가 이제 삼성 스펙주를 보면, 일단은 이렇게 VIP 종목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일단 요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참고 삼아 한다면은, 이제 요 종목, 잠시만요. 요거를 스펙주가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거는 사실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어, 이게 이제 주도주가 요렇게 윤석열 뭐 메타버스 비트코인 중에 갑자기 스펙주가 움직이는 거는 좀 쉽지가 않죠. 이게 왜 가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종목인데 이제 삼성 스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여기를 일봉상으로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어, 여기를. 그래서 조금 가지 않을까. 여기를 돌파했다는 거를 좀 되게 중요시해서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차트를 이렇게 보면서 있는데 여기를 돌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돌파를 1차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 여기를 돌파를 했죠. 여기 부분에서 돌파를 하는 거 보고 여기 보시면은 스펙주는 지금 조금 여기 종목에 삼성 스펙이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스펙 중에서도 이게 2가 있고 4가 있잖아요. 근데 대장주를 봐야 돼요. 더 강한 거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약에 뭐 3분봉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나는 뭐 스펙주가 강력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삼성 스펙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죠? 요거가 좀 강하게 갈 것 같다. 그래서 요 종목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갔으면 이것도 수익이 정말 좀 들어가셨던 분이라면은 정말 크게 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일단 단타를 할 땐 좀 강력한 거를 이제 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이것도 강력했죠. 자, 그러면은 요런 거를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어떤 근거가 있는데 이 스펙주는 좀 어려워. 왜냐면 뭔가 좀 뉴스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호가창하고 체결창하고 차트를 봐야 되는데 저도 요거를 봤습니다. 오늘 매매할 때 여기를 돌파를 하는 거를 봤어요. 자, 돌파를 해서 이쯤에 일단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은 저도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매매한 걸 좀 볼게요. 지금은 이제 오늘의 단타 정답은 요런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 요런 거 스펙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운이 따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매매를 한 게 저도 좀 잊고 있었는데 지금 처음에 여기를 이제 초반에 돌파를 하는 것 같아서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갔다가 떨어지길래 여기서 다시 매도를 했었네요. 저도 지금 처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돌파하는 것 같아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VI가 걸리고 이제 VI 풀릴 때 어떻게 시작하는 밑으로 떨어지면은 위험하고 위로 시작하면은 갭상승으로 시작하면 좀 강력하다라고 봐서 이제 쭉 봤어요. 봤다가 여기서 거의 비중을 이제 40% 정도, 90% 정도 실었고 나머지 조금 남은 잔량 혹시 상한가까지 가나 좀 들어갔다가 이제 여기에서 전략 매도를 했네요. 예, 잘 했네요. 여기가 왜 매수가 이게 아마 그 조금 남은 맷줄을 한 것 같은데 소액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거의 싫고 조금 남은 거 맷줄을 실은 것 같은데 이게 왜 바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한번 볼까요? 저도 좀 궁금하네요. 예, 한두 줄을 산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서 초반에 다 실고 90 몇 프로 실고 여기 한두 줄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샀다가 네, 어쨌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여기를 돌파라는 개념보다는 얘가 좀 혹시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제 후반에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마지막 황금 시간대가 2시 반부터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는 이제 돌파를 할 때 일봉상에 돌파를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심상치가 않다. 상한가를 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이제 홀딩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운이에요. 지금 요런 식의 방식은 좀 별로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목 선정을 할 때 요 종목들 최소 뭐 기술적으로 스펙주까지 했다면 요 8종목 중에서 나는 한두 개를 잘 잡아서 거기서 수익을 냈으면 딱 종료를 하는 그런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좀 볼까요? 저도 지금 그 실전 타점 리뷰는 아직 안 했는데
웅지는 매매를 못했어. 이게 그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가겠나 좀 요거를 못했었고 네 어떤 걸 했더라. 타점까지 하기에는 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데 일단은 옵티시스 한번 볼게요. 아까 그 뉴스가 떠서 제가 옵티시스가 이제 뉴스를 봤어요. 분명히 보고 들어갔는데 너무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 들어갔다가 좀 늦게 봤죠. 초반에 제가 초반에 했던 게 뭐가 있거든요. 거기서 좀 시간을 잡아먹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한가를 가져가지고 늦게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떨어지길래 뉴스가 보고 들어갔거든요. 제가 분명히 뉴스가 좀 일찍 떴습니다. 근데 반대로 움직이길래 해서 손절을 했는데 다시 돌파를 하길래 다시 떨어져서 좀 어렵게 움직여서 얘가 한 번에 가졌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여기서 좀 운이 안 따랐어요. 그래서 손실을 여기서 한번 보고 두 번 봤는데 요게 돌파를 하길래 좀 가지 않을까 싶어서 또 못 가길래 여기서는 이제 수익을 냈고 여기서 돌파를 하길래 상한가를 가길래 상한가에 가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를 돌파할 때에서 여기에서 두 번 수익을 냈지만 얘는 좀 어렵게 움직였어요. 어렵게. 원래는 뉴스를 보고, 예. 보고 이쯤에서 이렇게 한 번에 쭉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예. 여기서 매수가 돼서 쭉, 근데 얘가 좀 어렵게 움직였죠. 그래서, 이럴 수도 있지만, 예, 요렇게 급등을 하지만 수익을 좀 어렵게 움직여서, 좀 크게 내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웅진 같은 거를 잡았으면 수익이 좀 더 크게 날 수 있었겠죠. 디젠스나 네 그렇습니다. 노란 풍선도 제가 했던 것 같은데 노란 풍선 잠시만요. 자 노란 풍선은 이것도 좀 지저분하게 했네요. 좀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노란 풍선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를 돌파하길래 여기서 들어갔어요. 좀 늦었지만 조금 늦게 찾아왔는데 쭉 지켜보다가 여기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뭐 매도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매도했다가 들어갔다가 매도했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뭐 좀 지저분하게 좀 하긴 했는데 이런 식은 이제 추천드리지 않아요. 수익을 나긴 했지만 여기 부분 요거 부분은 요런 부분은 X 이건 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조금 늦었지만 이쯤에 들어갔어도 늦었지만 여기까지는 괜찮았다. 괜찮았다. 이런 식의 매매는 좀 심플하게 그래서 가급적 매매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하는 게 좋아요. 한 종목에서 여기서 이런 데서는 매매를 할 필요가 없고 저도 이런 거를 없애려고 하는데 좀 잘 안 없어지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했던 게 이제 삼성스펙 같은 경우가 아까 얘기한 요런 거를 좀 추천합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 한다고 하면 요런 식으로 요런 거는 없애버리고 여기는 좀 좋았어요. 제가 이제 일상에 돌파하는 걸 보고 혹시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 했는데 좀 적중을 했습니다. 물론 좀 소액이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적중을 했죠. 여기를 돌파하길래 해서 상한가에 지금 홀딩 중입니다. 타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지는 아시겠죠? 저희가 어떤 종목을 하든 대장주 메타버스도 선익 시스템 위지트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메타버스는 옵티시스 MPC 요런 게 대장주였고 윤석열 관련주는 조회를 눌러서 이런 종목들 하나만 매매를 해도 된다. 하나만 매매를 한다. 한 번만 매매를 해도 된다. 저도 심플화 작업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매매 횟수를 줄이고 종목을 줄이고 빨리 매매를 종료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전업 투자자는 아니다 보니까 뭐 좀 뭐라 그럴까 좀 매매를 좀 해보고 싶어서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줄여야겠어요. 저도 빨리 끝내고 그냥 심플하게 한 다음에 제가 좀 실천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은 실천을 하자. 저희가 이제 심플화 작업을 하고 종목 선정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